건배! 2025년 1월 초 미국 플로리다의 한 프라이빗 리조트. 이 상징적인 만남을 기점으로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는 해석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한 명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그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인물로 거론된 남자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던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했던 기업이 이제는 미국 내 디지털 달러 인프라 논의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0일입니다.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 OCC에 리플이 신탁은행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현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의미는 분명합니다. 리플은 더 이상 단순한 블록체인 기업이 아니라 전통 금융권 진입을 시도하는 기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2020년 리플은 피고인이었습니다. 2024년 리플은 정치권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리플은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려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지난 12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법정에 서 있던 기업의 대표가 워싱턴 정가의 핵심 인물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코인 가격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 달러의 디지털 형태가 어떤 기업과 어떤 정치적 선택 속에서 재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투표로 완성된다고 믿으십니까? 2024년 미국 정치자금 흐름을 보면 적어도 금융, 기술 분야에서는 정치 후원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페어쉐이크를 포함한 복수의 슈퍼팩을 통해 2024년 선거 과정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정치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리플과 코인베이스 등 주요 기업들이 이 흐름에 참여했습니다. 리플랩스, 기부액 약 5천만 달러, 한화 약 700억 원, 코인베이스까지 합치면 이들이 쏟아부은 돈만 1,700억 원이 넘습니다. 정확한 기업별 총액과 영향력은 해석이 엇갈리지만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 정치 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조직적 후원을 진행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분명 전략적인 경영자입니다. 리플은 2020년 이후 SEC와의 소송 과정에서 막대한 법률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억 달러 규모로 추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리플이 얻은 교훈은 분명해 보입니다. 규제 환경은 법정에서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선거에서 리플이 후원한 친암호화폐 후보 260명 중 90% 이상이 당선되었습니다. 이건 확률 통계가 아닙니다. 그냥 돈으로 찍어 누른 승리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SEC 수장 교체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이루어진 인사 변화는 XRP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정책 전환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XRP 가격은 이 시기를 전후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만 특정 날짜의 가격 급등을 단일 사건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변화는 가격이 아니라 리플이 준비해온 새로운 금융상품입니다. 바로 RLUSD, 리플이 추진 중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리플은 2024년 말부터 RLUSD 출시 계획을 공식화했고 2025년 들어 관련 테스트와 규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RLUSD는 1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목표로 하며 리플은 준비금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를 테더, USDT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스테이블 코인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합니다. 리플은 뉴욕 금융감독청 NYDFS의 규제 틀을 준수하고 OCC 인가 절차까지 염두에 둔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규제하에서 운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 하반기 RLUSD는 이더리움 생태계와의 연동 테스트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리플은 XRPL에 국한되지 않는 확장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닙니다.
리플이 미국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리플을 필요로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달러 패권의 유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결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명백한 전략적 도전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느리고 비쌉니다. 이 지점에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리플이 제시한 해법은 명확합니다. 미국 규제 아래에서 작동하는 빠르고 저렴한 디지털 달러 인프라. 2025년 중 논의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은 이러한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법안이 특정 기업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리플은 이제 단순한 민간 기업을 넘어 미국 금융 전략의 일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리플은 미국 정부와 한 배를 탔다. 그러나 투자 판단은 여기서부터 냉정해야 합니다. 첫째, 호재는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변화 기대감은 항상 선반영됩니다. 둘째, 리플이라는 회사와 XRP라는 자산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RLUSD의 성공이 곧바로 XRP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제도권 편입은 동시에 강력한 규제와 감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분명 큰 판에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은 이제 정치, 금융, 지정학이 얽힌 무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리플을 바라볼 때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와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화를 읽는 전략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바람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언제까지 어느 방향으로 불지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